네, 반갑습니다. 사무님 먼저 경제입니다. 자, 우리 10강 문화변동의 양상과 대응을 할 건데요. 우리 문화변동 양상과 대응 여기는 올해 이제 킬러로 나올 거야. 음, 굉장히 긴 제시문을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면서 그 나라에 발생하는 문화변동의 요인, 요인으로는 내재적 요인, 발명 발견이 있고 외재적 요인, 직접 전파, 자격 전파, 간접 전파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양상이 강제적이냐 자발적이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결과 동화, 공존, 융합 중에 어떤 것이 나타났는지 총 10가지나 우리가 찾아줘야 돼요. 우리가 킬러로 나올 거고,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 둘 다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올해 6평도 쉬웠지만 그 쉬운 문제들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항을 꼽으라면은 어, 도표 빼고 이제 문화 변동 파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한데, 또 이제 제 기출 강의에 이 문화 변동 파트에서 개념 설명을 되게 구체적으로 해놨거든. 그래서 각각의 개념의 정의라든지 아니면 문제풀이 팁들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오시는 거를 추천하고요. 날파리 계속 날아다녀가지고 어, 그냥 무시하고 하겠습니다. 재작년 수능 문제가 좀 주요 기출 중에 하나라서 볼 건데, 이 문제 자체가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극단적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약간 필요한 정보가 빠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땡땡국 내에 갑국 이주민 밑줄. 이주민은 사람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전해온 거잖아. 그래서 얘는 직접 전파고요. 그 다음에 이주민 거주 지역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전통 음식 A가 전국적으로 유행했는데, 젊은 세대 사이에서 A가 인기임 여기다 밑줄 치시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존이라고 하시면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응. 공존이라고 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네. 오, 잡았다. 아니네. 왜냐면은 봐봐, 공존이려면은 자문화 요소와 외래문화 요소가 서로 나란히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자문화 요소가 나란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공존의 정의에는 반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사실 동화도 되려면 될 수는 있어요. 응? 근데 융합은 안 되지. 융합은 왜 안 돼? 융합은 외래문화 요소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변형된 상태로 들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A가 그대로 남아있죠. 변형이 안 된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융합은 되지 않지만 공존이랑 동화 중에 하나일 거고, 이 모든 볼게. 땡땡국 음료회사는 다이어트 열풍으로 을국의 무설탕 연료 음료 B의 제조법에 자극받아 밑줄 쳐볼까? 자극받아? 응. 그 다음에 타문화 요소, 을국의 무설탕 음료, 타문화 요소에 자극받아서 새로운 무설탕 음료를 개발했대요. 타문화 요소에서 자극을 받아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진 이 과정 자체가 자극 전파입니다. 음. 그래서 젊은 층의 선호로 땡땡국에서 여기다 밑줄 쳐볼게. 전통 음료와 B의 판매량을 추월함. 요거는 확실히 공존이에요. 왜냐면은 전통 음료도 남아있는 거잖아.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남아있고, B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공존이다. 그 다음에 3모듬 땡땡국 제과회사가 만든 과자 C는 병국의 과자에 땡땡국의 식재료인 황태가루를 넣은, 그죠? 밑줄 쳐볼게. 병국의 과자에, 이게 타문화 요소죠. 그 다음에 땡땡국의 식재료, 이게 자문화 요소죠. 타문화 요소와 자문화 요소를 합쳐서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명확하게 융합이에요. 음. 병국의 유명 연예인 C가 병국 과자를 대체할 수 있으면 맛있다고 하자 땡땡국에서 땡땡국보다 병국에서 많이 판매됨. 그렇대요. 4모둠 막대기에 과일 사탕을 꽂은 전국의 디저트 D가 SNS를 통해 알려짐. 미쳐볼까? SNS를 통해 알려짐. 요거는 간접 전파죠.
이후 D국 젊은이들이 인터넷에서 배운 조리법대로 D를 만들어 먹기 시작하며 D가, 여기도 붙여볼게. D가 젊은 세대 문화로 스며든. 요거 마찬가지죠. 공존이라고 100% 단정 지으면 안 되고 동화도 가능하다. 근데 융합은 안 되는 이유는 얘도 마찬가지로 D가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정착했기 때문에 융합은 될 수가 없는 거야. 1번 볼게요. 1, 2모듬이 작성한 내용에는 공존이 나타나냐. 2모듬은 공존이 확실하죠. 확실한데 1모듬은 확실하지는 않잖아.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 얘는 세모예요, 세모. 나머지가 다 틀리면 1번을 찍어야 돼. 2번 3, 4 모두 융합이 나타나냐. 융합은 4모듬엔 나타나 있지 않죠. 3모듬에만 있고요. 3번 1모듬의 발명 없습니다. 틀렸고요. 2모듬의 직접 전파는 없죠. 얘는 자극 전파죠. 3번 3모듬이 작성한 내용에 동화 없습니다. 융합이죠. 4모듬이 작성한 내용에 간접 전파는 맞아요. 5번 1, 2모듬 모두 자극 전파냐? 아니죠. 자극 전파는 2모듬만 나타났기 때문에 틀렸고요. 3, 4는 모두 자발적 문화 접변이냐? 얘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강제적으로 이식했다라든지 문화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저항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맞지만 앞에 게 틀렸고요. 지금 2번부터 5번까지가 다 아니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게 공존이었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다소 불친절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48번으로 넘어갈게요. 얘는 이제 작년 수능인데 이 문제도 굉장히 좋아요. 한번 볼게. A국에서 유행하는, 그래서 지금 얘는 A국 디저트 열풍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건데, A국에서 유행하는 B국의 고급 초콜릿인데, B국의 상류사회에서 즐겨 먹던 고급 초콜릿을 B국에 미쳐볼게요. 여행을 다녀온 A국 사람들. 이거는 직접 전파입니다. 기념 선물로 들여오면서 A국에서 다수가 좋아하는 디저트가 됐다. 요것도 알 수가 없는 거야. 공존일 수도 있고 동화일 수도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융합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 초콜릿 디저트가 그대로 들어온 거지.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그 다음에 A국 전통 음식을 재해석한 복고풍 디저트. 그래서 보시면은 A국 연예인들이 자국의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에서 밑줄 쳐볼게요. 사라진 전통 음식. 얘는 자문화 요소죠. 젊은 세대의 입맛에 맞는 독특한 디저트를 만들었다. 그래서 얘는 발명이에요. 얘는 발명이고, 이후 이 디저트는 A국의 여러 세대에서 즐겨 먹는 다양한 디저트 중 하나가 됐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고 공존이다 라고 했으면은 틀린 거야. 틀린 거야. 왜냐면은 봐봐. 우리 이제 요 단어에서 배우는 거는 문화 변동의 요인이 5가지가 있고요. 내재적 요인에서 발명, 발견이 있는 거고, 개념 설명 안 하기로 했는데 또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외재적 요인에서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문화 접변의 양상이 이제 2가지가 있어요. 양상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발적이고요. 2번째가 강제적이다. 그래서 이게 양상 2가지고요. 3번째는 문화 접변의 팔 아파 씨. 결과가 있거든. 결과가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공존, 이거 병존이라고도 해요. 두 번째가 동화, 세 번째가 융합,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봐봐. 얘는 항상 이름을 잘 봐야 돼, 이름. 얘는 문화 접변의 양상이죠. 그죠? 문화 접변의 양상. 그 다음에 얘도 문화 접변의 결과지. 응? 접변이라는 거는 전파랑 같은 표현이에요. 응? 얘도 이제 전파랑 같은 표현인데, 우리 전파가 나타났다는 거는 반드시 외지적 요인인 거야.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해. 봐봐. 우리 두 번째 사례에서 외지적 요인이 있어? 없죠. 얘는 발명이죠. 그럼 발명의 결과 공존 될 수가 없는 거야. 왜? 얘는 내지적 요인이니까. 얘는 공존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A국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즐겨 먹는 C국 디저트. 그래서 C국 유명 요리사가 자국의 전통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를 밑줄 쳐볼게요. 카페를 차리면서, 요거는 요 타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직접 와서 차린 거죠? 얘는 직접 전파입니다. SNS를 통해 카페 정보가 공유됨. 그래서 애들이 이거 보고 이거 간접 전파 아니냐 그러는데, 이게 그냥 낚시예요. 낚시야. 그다음에 A국 사람들이 이 디저트를 즐겨 새로운 음식 문화로 정착됨.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정착됐다는 게 타문화의 요소만 남았는지 아니면 나란히 자문화 요소가 나타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얘도 이제 공존이랑 동화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고, 1번 갑이 작성한 내용에는 문화 동화가 나타나냐, 요거는 일단 세모 알 수가 없습니다. 2번 을이 작성한 내용에는 자발적 문화, 봐봐 얘들아, 자발적 문화 뭐야? 접변이죠. 접변이 뭐라고? 전파라고. 그래서 전파기 때문에 외재적 요인이어야 되는데, 을이 작성한 내용에는 내재적 요인인 발명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3번 병이 작성한 내용에는 직접 전파가 나타납니다.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4번 갑과 달리 을병은 공존이냐? 아니죠. 봐봐, 이 이유 나온다니까. 이 공존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틀렸고요. 5번 갑, 을과 달리 병에는 융합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타문 요소가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융합은 될 수 없었던 거야. 자, 우리 이제 수능 완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커? 어, 음. 자, 여기서 이제 물질 문화랑 비물질 문화가 나와서 요거 한번 정리해 주고 갈게요.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 우리 물질 문화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기술이야, 기술. 테크닉, 기술. 근데 이 기술의 결과물도 기술, 물질 문화예요. 기술의 결과물. 그래서 인쇄 기술, 그다음에 건축 기술 이런 거 하면은 기술이기 때문에 물질 문화고, 인쇄 기술의 결과물인 뭐 팔만대장경이나 아니면은 뭐 3D 프린터기 이런 것도 다 기술의 결과물이죠. 물질 문화. 그다음에 아파트나 아니면 뭐 롯데타워 이런 것도 다 건축 기술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물질 문화예요. 그래서 물질 문화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비물질이 있는데, 비물질 문화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7가지 정도 써드릴 테니까 외워. 첫 번째는 철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 그 다음에 언어, 언어는 이제 문자도 포함된다. 문자. 그 다음에 예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제도나
관념, 그다음에 의식, 인간의 의식 이런 것도 비물질문화입니다. 요 정도는 우리가 양심상 외워줍시다. 몇 개 안 되잖아. 이 정도는 외워주시고 다시 문제로 돌아올게요. 1번이란다. 읽어볼게요. 우리나라에 한자 이렇게 나와있지. 그럼 봐봐. 한자 이 중에 뭐야? 찾아봐. 비물질 중에 뭐야? 그죠? 얘는 비물질문화예요. 응? 응. 비물질문화예요. 우리 26살도 맞출 수 있는 한자가 전해진 시기는 대략 기원전 2세기인데요. 한반도 북부에서는 위만조선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건을 설치했고, 따라서 한자의 전례는 그 무렵 한나라 사람과 고조선 유민 간 접촉. 그래서 밑줄 쳐볼게요. 한나라 사람과 고조선 유민 간 접촉. 이게 뭐야? 직접 전파죠. 한편 15세기 조선의 세종대왕은 우리말과 중국말이 다른데도 한자를 사용함으로 인해 불편한 점이 많았다 생각해요. 집현전 학자들과 우리말에 맞는 세 글자의 한글을 창제한 거는, 얘는 발명이죠. 2번부터 볼게요. 니은은 직접 전파냐? 답이네요. 답은 2번입니다. 3번 디귿은 발명이고요. 니은 4번 니은에서는 직접 전파는 새로운 문헌서가 생성되진 않았습니다. 새로운 문헌서가 생성되는 건 발명이죠. 5번 디귿은 발명인데 발명은 내재적 요인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었어요.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 흔히 증기기관은 산업혁명 당시에 영국의 제임스 와트가 만든 거, 발명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증기기관의 원리는 고대 그리스에 이미 있었고, 엄밀히 말하자면 와트는 이런 증기기관을 생산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응용 개발한 거다. 이제 2차적 발명 이런 걸 보는데 무시하세요. 고대 그리스에는 왜 증기기관을 활용해 좀 더 일찍 생산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당시 노예 제도를 통해 충분한 생산 활동이 이루어졌고 인구도 많지 않아 필요를 못 느꼈대요. 그래서 증기기관은 고작 상류층이 자신들의 장난감이나 장식품을 움직이는 노동하는 동력으로 사용하는 데 그쳤고, 이런 쓸데없는 문제를 왜 풀어주는지 모르겠는데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뭐를 암시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2차적 발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발명이, 이 얘들아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니까 모르셔도 되는데, 우리 발명이라는 거는 기존에 없던 요소를, 문화 요소를 창조하는 게 이제 발명이잖아? 그죠? 근데 정말 이 발명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 있어. 예를 들면은 우리 스티븐 잡스가 스마트폰을 최초로 만들었잖아. 그 전에 스마트폰이 있었어? 없었죠. 근데 스마트폰이 스티브 잡스가 없었던 문화소를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잖아. 그 다음에 전기차 이런 거 없었죠. 그런 게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1차적 발명이라 그래요. 1차적 발명.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 근데 봐봐. 근데 전기차는 요즘에 그럼 다 많죠. 응? 근데 봐봐. 그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기차 얘기해볼래? 아이오닉 5? 어. 응. 그 다음에 아이오닉 5 다음에 뭐 나왔어? 6가 나왔죠. 응. 이거는 아이오닉 5는 아이오닉 5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없었던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전기차 자체가 없었어? 있었잖아. 어? 그냥 어디 테슬라나 이런 데서 전기차 만든 거 따라 만든 거잖아. 6도 마찬가지야. 어? 그냥 5랑 똑같은 기술을 그냥 디자인이나 실내 공간, 그냥 뭐 디스플레이 이런 것만 좀 바꿔가지고 낸 거잖아. 아이폰도 마찬가지야. 저는 아이폰 15를 쓰거든요. 그럼 16이죠. 아이폰 15랑 16이 뭐가 다른지 알아? 카메라 거의 비슷해요. 다를 바가 없거든? 아니, 카메라가 프로 말고 그냥 일반 기준으로 보면은 15는 카메라가 요렇게 달려있죠. 16은 요렇게 달려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뭔가 버튼이 하나 생겼지. 끝.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기존의 요소를 발전시키거나 아니면은 원래 있었던 것들끼리 합치는 경우도 있어. 뭐 예를 들면은 연필이 있죠? 그다음에 지우개가 있죠? 응. 그래서 각각 있었는데 누가 요거를 합친 거야. 그래서 이제 연필에다가 지우개를 단 거지. 응. 그럼 이거는 원래 없었잖아. 원래는 따로따로 있었는데. 뭔가를 이렇게 기존의 문화 요소를 발전시키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문화 요소들끼리 합치는 이런 것도 이제 없었던 거를 만드는 거긴 많으니까 발명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2차적 발명이라고 하는 거고 2차적 발명은 완전 무에서 유라기보다는 아까 없었던 문화 요소는 맞는데 기존의 문화 요소를 뭔가 발전시키거나 아니면은 결합하거나 이런 게 이제 2차적 발명인데 사실 이거는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이야. 그래서 너네 갖고 있는 어떤 교과서를 뒤져봐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자체를 그냥 안 가르치는 강사들도 많아.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나는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거 하려고 사교육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알면은 그러니까 모른다고 틀리진 않지만 알면은 푸는데 도움이 되는. 그래서 이제 여기 2차적 발명 답은 3번이었다 하고 넘어갈게요. 3번을 넘어가시면은 난 이런 문제가 정말 한 문제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해해 주겠습니다. 이런 게 요즘 수능 트렌드 아니에요. 17년도 18년도 트렌드인데. 내재적 요인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A와 B, C를 구분할 수 있지만 A를 D, E와 구분할 수 없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지금 내재적 요인이잖아. 여기까지 지금 외재적 요인이죠. 응. 그래서 A를 B, C와 구분할 수 있지만 A를 D, E와 구분할 수는 없다. 이렇게 세 개가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개가 똑같으니까 이게 이제 외재적 요인이 되는 거고 요거 두 개가 내재적 요인이 되는 거겠네. 그 다음에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A를 C, D가 구분할 수 있지만 A, B, E는 구분할 수 없대요. 그래서 얘네들은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응답이 똑같은 건데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는 발명이랑 그 다음에 자극전파 이렇게 두 개예요. 그러면은 A, B, C, D를 한번 정해 볼게요. 자, 일단 B랑 C가 내재적 요인이어야 되는데 지금 C랑 D가 얘네가 이제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겠지. 응? 그죠? 구분할 수 있지만 A를 B, E와 구분할 수 없다. 그러면은 봐봐. 여기 이제 발명이랑 자극전파 중에 하나 되는데 얘는 내재적 요인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겹치잖아. 그러니까 C가 발명인 거지. 응. 그럼 나머지 하나인 D가 자극전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재적 요인 나머지 하나인 B가 발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매개체에 의해 문헌소가 전달되는가 요거는 매체를 통한 전파이기 때문에 간접 전파인데요. A와 E를 구분할 수 있대. 근데 A를
얘네랑 구분할 수 없다는 거는 요렇게가 똑같은 답변이라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은 간접 전파가 될 수 없는 거지. 그럼 나머지 하나인 E가 간접 전파인 거고 A가 이제 직접 전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볼게요. B와 달리, 발견과 달리 발명을 통해 등장한 문화에서는 물질적인 것에 국한된다. 틀렸습니다. 우리 발명을 통해서는 물질 문화도 만들어질 수 있지만 우리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거나 아니면 이제 종교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어? 종교. 응? 우리 신천지 이런 거 없었잖아. 어? 누가 만든 거야? 이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비물질 문화도 충분히 발명할 수 있고요. 2번, 상호 왕래가 없는 사회관에는 D와 달리 자극 전파와 달리 간접 전파는 나타날 수 없다. 이런 거 이제 틀린 거고, 상호 왕래가 없으면 직접 전파는 이루어지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왕래가 없으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연히 이제 바다에서 떠내려온 그림 이런 거 보고 이런 거를 그린 사람들 봤더니 막 우리나라랑 다른 문화 요소를 막 향유하고 있어. 그래서 자극 전파는 간접 전파를 통해서 자극 전파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 나타날 수 있어요. 3번, 이와 달리 간접 전파 달리 직접 전파로 인한 변동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감소한 추세? 요거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요즘 이제 대중매체나 SNS 같은 게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다음에 4번,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 출신 흑인들에 의해 아프리카 음악이 아메리카에 전래된 것은 직접 전파죠. 그래서 A의 사례고요. 5번, 서양에서 전래된 후 많은 국민들이 믿고 있는 땡땡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 것은 얘는 자극 전파입니다. 타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C에 해당하냐? 발명이 아니라 자극 전파죠. 답은 3번인가 보네요. 얘도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넘어갈게요. 이런 게 이제 수능에 나올 법한 문제인데 나 이렇게 도형으로 하는 게 정말 극혐이에요. 도형으로 하면은 헷갈려. 한번 볼게요. A국의 음악가인 갑은 B국을 여행하다가 체크해 두시고, B국의 음악가인 을이 창시한 땡땡 음악이 유행하고 있다. 여러분, 을이 창시한 여기 적게. 지금 A국과 B국에서 각각 어떤 문화 요소가 문화 변동이 일어나는지 좀 보면은, 자, B국의 음악가인 을이 창시했죠. 그럼 얘는 발명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해 주셨어야 돼. 그 다음에 큰 영감을 받았고 귀국 후 갑은 땡땡 음악에서 미쳐볼게. 땡땡 음악은 타문화 요소죠. 갑 입장에서 타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다이아몬드 음악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시한 거는 얘는 자극 전파입니다. 이후 다이아몬드 음악은 A국 사람 대다수가 즐기는 음악 장르가 됐고요. C국도 있네. D국도 있죠. C국에서는 자신들의 전통 음악인 검은 동그라미에 B국의 하얀 동그라미를 접목한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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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이 유행하고 있대요. 나 진짜 이런 거 너무 싫어. 왜? 그러면은 봐봐. 자신들의 전통 음악인 얘네 음악에 타문화 요소가 있었죠. 일단 전파가 됐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고, 그거를 접목한 요거는 자문화 요소랑 타문화 요소가 섞인 새로운 요소잖아. 그래서 우리 C국에서는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타문화 요소가 어떤 유형인지는 몰라도 전파가 됐다는 것도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A국 출신 이주민들에 의해 다이아몬드 음악이 소개됐대요. 여기 지금 직접 전파죠. 직접 전파도 나왔고, 그래서 현재는 두 장르가
함께 밑줄 쳐볼게. 함께. 그래서 얘는 직접 전파의 결과 공존도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한편 D국 사람들은 SNS를 통해 A국의 음악을 접했다. SNS를 통해 밑줄 치시고 얘는 간접 전파죠. 그래서 이에 매료되어 다이아몬드 음악은 D국의 전통 음악을 완전히 대체했대요. 그래서 얘는 간접 전파의 결과 문화 동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부터 볼게요. A국에서는 얘는 자극 전파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진 거 맞는데 B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달리가 틀린 거고요. 2번 C국에서는 매개체에 의한 문화 요소의 전파는 간접 전파이기 때문에 D국입니다. 3번 A, D 모두 다이아몬드 음악은 외래 요소 문화가 변형되지 않은 그대로의 상태. 또 지금 A국에서는 A국, D국의 다이아몬드 음악? A국의 다이아몬드 음악이 어딨어? 잠깐만. A국 음악관에 가면 A국한테 이 다이아몬드 음악은 외래 문화 요소가 아닌데? 응. 이거는 귀국 후 갑이 만든 거잖아. A국 음악가인 갑이. 그래서 이 외래 문화 요소가 아니죠? A국은. 근데 D국에서는 동화니까 그대로 정착했습니다. 이상한데? 4번 CD 모두 문화 변동의 결과 기존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였냐? 공조는 상실한 게 아니고요. 동화는 상실한 게 맞습니다. 5번 B국에서는 내재적 요인에 의한 그죠? B국은 발명이니까. 근데 A, C, D는 내재적 요인이 아닙니다. 자극 전파, 그다음에 얘도 직접 전파, 간접 전파니까 다 전파고요. 답은 5번이에요. 이거 일단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요. 왜 여기서 외래 문화 요소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수능에 나올 법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갑국에서 유학한 A국의 유명 종교인이 아직 A국에 소개되었지 않았던 갑국의 땡땡교에 착안하여 다이아몬드교를 창시하였는데 지금 A국부터 볼게요. A국의 종교인이 아직 A국에 소개되지 않았던 갑국의 타문화 요소에 얘들아 착안하여에다 밑줄 쳤래? 이거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거예요. 타 문화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문화요소를 창시했기 때문에 A국에서는 일단 자극 전파가 나타난 거고요. 이것이 A국 국민사회에서 유행하며 토속 종교인 세모세모교와 함께 함께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A국의 대표 종교로 자리 잡았다. 이제는 자극 전파의 결과 문화 공존이 나타났고요. 네. 을국의 식민지배 밑줄 쳐봐. 식민지배. 식민지배는 당연히 직접 전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접 전파고요. B국은 고유 언어인 네모어 대신에 을국 언어인 얘도 네모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야. 흰 네모어 대신에 검은 네모어의 사용을 강요받았대요. 그래서 B국은 독립했으나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흰 네모어의 어순에 검은 네모어의 어휘가 결합된 새로운 언어가 만들어졌죠. 얘는 직접 전파고 직접 전파의 결과 문화 융합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강제적 문화 접변이에요. 강요받았으니까. 경국은 C국을 정복 밑줄 직접 전파요. C국 사람들에게 두발형을 자기네 전통 형태로 바꾸도록 강제했대요. 일단은 직접 전파고요. C국 사람들은 저항했지만 병국 군대의 강압에 이기지 못해서 받아들였고 200년간 병국의 지배가 계속되면서
C국에서는 병국의 두 발형에 관한 규범이 완전히 자리 잡았고 전통인 두 발형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얘는 직접 전파의 결과 동화고요. 그 다음에 얘도 강제적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A국에서는 내재적 요인이 아닙니다. 전파기 때문에 외재적 요인이고요. 2번 B국에서 네모네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자발적이 아니라 강제적이죠. 틀렸습니다. 3번 C국에서는 문화 변동 후에도 자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했죠. 동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4번 C국은 B국과 달리 외래문화 요소가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정착한 거 맞아. 동화는 타문화 요소가 그대로 들어와서 자문화를 쫓아낸 거고, 융합은 자문화 요소와 타문화 요소가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형되지 않은 상태 맞습니다. 답은 4번. 5번 볼게요. A, B, C 모두 비물질 문화의 요소의 변동이 나타나지 않았냐. 얘는 지금 종교잖아. 종교는 비물질 문화죠. 그래서 A국에서 일단 틀린 거고, 언어도 비물질 문화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규범도 비물질 문화죠. 셋 다 비물질 문화의 요소의 변동이 나타났네요. 답은 4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6번 볼게요. 6번. 자, A, B, C를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찾아볼게요. 외래문화 요소가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정착하지 않은 거는 융합밖에 없어요. A가 융합이고요. B랑 C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리 1번 선지부터 바로 파악해 볼게요. 북아메리카 원주민이 백인과의 접촉 후 직접 전파해요. 백인 문화에 흡수돼요. 이거 동화죠. 얘는 융합이 아니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2번 융합은 자발적에 의해서만 나타나. 이런 건 그냥 틀린 거야. 특정 결과가 자발적의 결과이기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강제적의 결과일 수만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많이 낚이는 게 동화는 자문화 요소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뭔가 전쟁이나 식민 지배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아예 틀린 선제예요. 3번 가에 외래 문화 요소와 전통 문화 요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졌는가. 얘가 지금 융합이죠. 이 융합은 이미 A잖아. 가에 들어갈 수 없죠. 4번 B가 병존이면은 얘가 병존이면은 C가 지금 동화니까 가가 지금 동화에 관한 내용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전통 문화 요소가 외래 문화 요소로 대체되었는가. 맞습니다. 답은 4번. 5번 볼게요. 가가 자문화의 정체성 상실을 야기하는가 하면은 C가 동화가 되죠. 동화는 외래 문화 요소와 전통 문화 요소가 한 문화 체계 안에서 나란히 존재하는 것은 공존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7번으로 넘어갈게요. 7번 보시면은 얘도 지금 ABC를 찾아줘야 되는데 알파리가 왜 이렇게 많지? 찾아볼게. 이 문제 좀 어렵습니다. 복잡해요. 자문화의 정체성이 유지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A와 B를 구분할 수 없대. 그럼 자문화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거는 공존이랑 융합이죠. 그래서 만약에 기억이 5가 되면은 구분할 수 없는 게 맞으니까 A랑 B가 공존이랑 융합 중에 하나인 거고, 그래서 C가 동화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틀렸으면은 자문화의 정체성이 유지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A랑 B 중에 하나가 동화인 거야. 그 다음에 얘도 볼게. 타문화 요소가 변형되어 정착하는가. 요거는 융합밖에 없죠. B랑 C를 구분할 수 없다에 아니라 그래서 틀린 거면은 맞는 거잖아. 그죠? 얘도 니은에
X가 들어오면은 아니라 그래서 틀린 거니까 맞는 거야. 그래서 구분할 수 없는 게 맞아서 A가 융합이 돼요. 근데 니은에 O가 들어가면은 없다라고 해서 틀렸으니까, 잠깐만, 맞다라고 해서 틀렸으니까 아닌 게 되죠?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 이게 어려워. 다시. 여기가 아니라 그러면은 아니라 그런 게 틀린 거니까 맞는 거잖아. 구분할 수 없는 거잖아. 맞네. 그래서 이제 A가 융합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O가 들어가면은 맞다고 한 게 틀린 거니까 아닌 게 되는 건데,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구분할 수 있는 거니까 B랑 C 중에 하나가 융합이 됩니다. 복잡해. 뭐 이렇게 복잡해. 요 네 가지의 틀을 가지고 우리 문제 풀 거야. 1번 기억이 오고, 그럼 C가 동하죠. 그 다음에 니은이 X면은 A가 융합이죠. A가 융합이니까 병준을 틀렸고요. 2번 기억이 X면은 A랑 B 중 하나가 동하고, A랑 B 중 하나가 동한데 얘는 C가 동하라 그랬으니까 틀린 거지. 3번 둘 다 O면은 C는 동하고, 그러면 B랑 C 중 하나가 융합이었는데 C가 동하니까 B가 융합이겠네. A가 이제 공존인 거고, B는 융합은 새로운 문화요소의 형성을 초래한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4번 둘 다 X면은 A가 융합이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그냥 틀렸어요. 주로 강제적 문화적 변화에 나타나는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틀린 거야. 5번 A가 동화, B가 병존, C가 융합이면, 나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제 맞춰서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요거 보고 판단해요. 그래서 기억이 오면은 C가 동화죠. 근데 C가 융합이래. 틀린 거지.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릅니다. 답은 3번 하시면 되고요. 8번으로 넘어갈게. 목이 너무 아프다.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이 이제 댓글에다가 이지영 강사를 언급하면서, 이건 내가 언급한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언급한 그 얘기였어요. 이지영 개념을 듣는데 너무 과하다. 근데 내가 되게 짧고 압축적으로, 그러니까 이지영의 강의 스타일에 훨씬 짧고 압축적으로 해줘서 그게 너무 좋다는 거야. 근데 이제 저는 그 이지영의 스타일이다라는 표현에 꽂혔거든요. 왜냐면 제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근데 나는 솔직히, 그냥 솔직하게 이지영 선생님의 수업을 내가 현역 때 들으려고 했는데 그 강의 스타일이 나랑은 좀 안 맞았어. 그 내용이 안 맞다는 게 아니에요. 내용은 훌륭하시죠. 훌륭하신데, 막 나는 막 이렇게 애들을 막 이렇게 막 둥가둥가 이렇게 해주면서 막 이렇게 막 우쭈쭈쭈 해주고 이런 게 좀 잘 안 돼. 약간 이지영 선생님은 그런 느낌인 거야. 음. 막 애들이 힘들면은 막 위로도 해주고 공감도 해주고 이러는데,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 약간, 아니 어차피 수험생이 누구나 다 힘든 거는 똑같고 막 이런 느낌이라서 그런 게 좀 안 맞았는데, 좀 말을 하면 할수록 이상해지니까 어,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제 이지영 선생님을 강사로서 존경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지영 선생님 20년 전 목소리 들어봤어? 뭐, 지금 목소리 어떤지 알죠? 몰라? 이지영 선생님 목소리가 진짜 목에서 쇳소리가 나. 진짜 심한 날에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목소리로 수업을 해. 지금. 근데 내가 20년 전에 이지영 선생님이 최초로 인강에 데뷔를 하셨을 때 영상을 봤는데,
진짜 목소리가 너무 꾀꼬리같이 맑고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20년 동안 얼마나 수업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말을 많이 했으면 사람 목소리가 저렇게까지 변할까. 또 그게 진짜 너무 존경스러워 가지고 나도 저렇게 막 내 목소리, 내 잠, 응? 그다음에 사실 바빠서 결혼도 이제 사실 포기하신 거죠. 응? 그래서 내 결혼, 내 삶 이런 거 다 포기하고 내가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부분이 되게 존경스럽더라고. 그렇지만 이제 수업 스타일은 나랑 맞지는 않는다. 응, 응. 그래서 근데 이제 나도 사실 요즘에 수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슬슬 가는 게 느껴져. 그래서 그런 게 좀 두렵기도 하고 내 목소리가 이지영 선생님처럼 바뀌면 어떡하나. 막 나 노래 부르는 거 맨날 코너 가야 되는데 노래도 못 부르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8번부터 볼게요.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내용. 그래서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폭우, 폭설, 폭염, 혹한 등 기상이변이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그렇죠. 이제 기상이변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긴데, 형 이기상 선생님은 알아? 이기상 선생님이 유명한데? 응. 이기상 선생님이 제 롤모델이세요. 강사로서의 롤모델. 어, 강사로서의 롤모델이 이기상 선생님인데, 여러분 다 알죠? 압도적 1타잖아. 한 과목에 요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강사는 이기상 선생님밖에 없어.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근데 이제 제가 화요일마다 대치러셀에 나가거든요. 화요일마다 대치러셀에 나가는데 이날 이제 우리는 7층을 쓴단 말이야. 근데 이기상 선생님이 6층을 쓰세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제 인생의 롤모델인데, 내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수업이 끝나고 그 주차장에서 혼자 이제 담배를 피다가 이기상 선생님이 지나가는 거야. 나 진짜 2년 동안 대치러셀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이기상 선생님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지나가시길래 내가 담배를 버리고 막 뛰어갔어. 막 뛰어가지고, 아, 선생님, 제 롤모델이십니다. 이랬거든? 네, 악수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나보고 뭐라 했냐면은, 아이고, 선생님이세요? 이러는 거야. 좀 실망했어요. 근데 어딜 봐서 선생님이야. 학생이지. 그렇잖아. 응?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학생으로는 안 보이길래 그러시더라고. 응. 뛰어난 통찰력까지 갖추신 거죠. 이게 왜 갑자기 생각나냐면 이 기상이변 파트가 한국지리에 나오거든. 어. 근데 이제 요 단원을 공부하는 날에 이제 이기성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 오늘은 제 똥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러면서 시작을 한대. 왜 그런 거야? 기상이 변 이렇게 되는 거죠. 미안해요. 밥 먹으면서 들은 학생들 미안해요. 아무튼 기상이변의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가 정비되는 등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를 뒷받침할 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인 기술이 낮다. 얘는 지금 기술의 발전이 낮은 거죠. 그다음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과 이를 기반으로 한 SNS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생활의 편의성이 증대되었다. 반면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그다음에 사기, 그다음에 USAT 운영 이런 게 범죄가 등장했고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계속 생겨나는데 우리 법체계의 대응, 법체계는 비물질 문화죠. 얘는 비물질 문화 가 발전이 덜 된 거죠. 기억, 문화 요소 간 변동의 차이로 인해 사회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맞고요. 물질 문화가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보다 빠르다. 요거는 여기에서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건 지금 물질 문화가 천천히 발전하는 거잖아. 틀렸고요. 디귿.
문화변동은 부정적 영향도 초래한다. 맞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2번이고요. 리을. 문화변동이라는 모든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기술적 진보. 아니죠. 그래서 기술이 진보 안 했으니까. 답은 2번인데, 이런 문제는 안 나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9번 볼게요. 땡땡 햄버거는 소비의 세계화 또는 문화의 세계화를 나타내는 상징인데, 햄버거는 120여 개국 소비자들에게 제품과 서비스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맥도날드죠, 맥도날드. 어느 매장의 햄버거를 먹든 다른 매장의 햄버거가 같을 것이라고. 그래서 세계화는 지구촌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동질화된다. 얘가 지금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계화의 영향 때문에 동질화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데, 감자튀김을 먹는 방식만 보더라도 차이가 있고, 각자의 음식을 각자의 용기에 덜어 먹는 미국 사람들은 감자튀김도 따로 먹는데, 식사할 때 같은 용기에 담긴 음식을 여러 명과 함께 나눠 먹는 우리나라에서는 한 곳에 모아놓고 함께 먹는다. 그래서 얘는 동질화되지 않는다. 1번부터 볼게요. 갑은 문화의 다양성이 감소할 것으로 보죠. 같아진다는 거니까 다양성은 줄어드는 거고. 2번,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문화 정체성이 상실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갑은 세계화의 영향을 비물질 문화? 어... 이건 틀린 것 같은데. 음. 이거 지금 햄버거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 햄버거는 물질 문화죠? 어. 4번, 을은 세계화로 인해 국가 사이의 문화적 이질성. 이질성이 나타난다고는 보지만 심화될 것이라고 보진 않아요. 이미 다른 건데 더 달라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 5번, 갑과 을은 모두 문화 변동에 있어서 사람들이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한다고 본다. 이것도 뭔 개소리야? 그런 내용은 없죠. 없는 내용을 계속 물어보니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0번 볼게요. 문화 변동으로 인한 문제점에서 가에는 A, 나에는 B인데, 가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서구적 문화가 확산되면서 공동체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문화가 무너지고 있다. 이게 일단 문제점이죠. 음. 특히 가족관계와 관련한 규범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서 노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얘는 지금 규범이 정립되지 않았다고 했네요. 규범이 정립되지 않았다. 나 소득 증대로 인한 영양 상태의 호전 및 보건 의료 관련 분야의 기술 발달 등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과거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제도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문화의 적극적인 수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이런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고요. 2번, 비물질 문화와 물질 문화의 균형 있는 발전. 그죠? 이 기술은 빠르게 증가하는데 이 제도는 어, 천천히 발전하는 거죠. 이게 지금 문화 지체예요.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A는 문화 요소 간 변동 속도 차이에 따른 부조화 현상이다. 지금 달리가 틀린 거죠. 4번, B는 문화 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는 가에 나타나겠죠. 틀렸고요. 5번, 공동주택의 빠른 보급에도 불구하고 생활 태도는 달라지지 않은 거. 이게 지금 문화지체이기 때문에 음, 나의 사례니까 B가 적합하죠. 문화지체이기 때문에 나랑 연결이 돼야 됩니다. 아, 끝났다. 아, 제가 지금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목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들으시는 고생 많으셨고, 여기는 킬러로 나오는 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제발 좀 그 개념에 대한 그 고민을 항상 하세요. 개념. 기분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
이 문화변동 파트에 나오는 그 개념어들에 대한 그 정의를 여러분들이 술술술술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랑은 11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